예, 이번 시간에는 2015년 7월 12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그래서 문제 1번은 요 청각 장애인용 요 시각 경보 장치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각 경보 장치는 청각 장애인은 그 화재가 발생하면 경종이나 비상방송 이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이 공연장, 집회장, 그 다음에 관람장,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어디 부분에 설치하면 바로 그 무대부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은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다음 물음 4번은 설치 높이죠. 그래서 여기가 천장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반자가 있죠. 여기가 바닥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시각 경보 장치는 원칙적으로 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데 요 천장 높이가, 즉 반자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요 천장으로부터 0.15m 이하의 부분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은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그 다음에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요 천장의 그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상세 해설 쪽을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한다고 하면은 1번 보시면 이 복도나 아니면 요 통로, 청각 장애인용 객실이나 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이런 데에 그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음 2번은 공연장이나 요 집회장, 관람장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한다는 거.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죠.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그 다음에 요 시각 경보장치의 요 광원이죠. 요 광원은 전용의 요 축전지 설비에 의해서 그 점등이 되도록 해야 되죠. 다음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2번은 이제 수동 발신기의 내부 결선도죠. 그래서 주어진 요 단자의 그 명칭을 쓰고 내부 결선을 완성하여 각 단자와 연결하시오 했는데, 사실상 요 발신기의 그 단자는요, 제조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 정형화된 그 단자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응지 전공으로 암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게 응답선 단자고요. B가 지구선 단자죠. C가 전화선 단자, 그 다음에 D가 공통선 단자죠. 그래서 응지 전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가장 좋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물음은요, 주어진 요 단자의 명칭이니까 A는 응답선 단자, B는 지구선 단자, C는 전화선 단자, 그다음에 D는 공통선 단자가 되겠죠. 두 번째는 내부 결선을 갖다가 완성해서 각 단자와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1번은 요 응답선 단자니까요. 요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되죠. 그다음에 이게 누름 버튼 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보시면
맨 위에가 응답용 그 접점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놈은 그 응답선. 여기 보시면 LED 램프가 있죠. 즉 응답선 있죠. 응답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 램프가 있는 거 보면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요놈이 그 응답 단자 쪽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지구선 단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우리가 지구 접점이죠. 그래서 이 지구 접점 요쪽이 극성이 플러스예요. 즉 응답 그 접점의 요 스위치가 극성이 플러스고요. 요 지구용 접점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 놈은 요 지구선 단자하고 연결이 되면 되죠. 그다음에 요쪽에 있는 지구용 접점하고 요 응답선 그 접점에 요 극성은 둘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 놈은 공통선이에요. 공통선의 극성이 마이너스죠. 전화선 극성이 플러스고요. 지구선 플러스고 응답선 플러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을 해주면 되고 반드시 여기 접점이 이루어졌다는 점 찍어주는 거 꼭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전화잭이죠. 그래서 전화잭은 여기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여기에 극성이 플러스고요. 이쪽에 직사각형으로 있는 것이 극성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전화선 요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여러분이 연결해 주시면 되죠. 요 전화잭에 요 놈은 마이너스니까 공통선하고 접점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결선도를 갖다 완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맞는 그 답이고요. 가끔은 이쪽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요 위에가 요 응답용이 아니고 요게 지구용 접점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요 밑에가 지구용이 아닌 응답용 접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 요 선이 이쪽 응답선 단자하고 응답선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 지구는 요 놈이 요 지구선 단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요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요 접점 응답용하고 요 지구용 접점 바뀔 경우에는 여러분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또 다른 부름은 뭐냐면은 요 LED 응답 램프하고 누름 버튼 스위치하고 전화 잭의 요 기능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LED는 응답 램프예요. 즉 발신기에서 요 누름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 여부를 확인해주는 그 확인 램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누름 버튼 요 스위치는 수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수신기에 전달하기 위한 스위치. 그 다음에 전화 잭은 이 발신기하고 수신기 간에 필요시에 전화를 하기 위한 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요 교재대로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 위주로 여러분이 하시면 쉽게 답안지를 잘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문제 3번 넘어가죠. 자, 문제 3번은 P형 1급 수신기하고 요 감지기 간의 요 배선 회로에서 종단 저항이 11kΩ, 릴레이 저항이 555옴, 배선 저항이 50옴일 때 회로의 전압이 24V죠. 각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물음 가번은 요 감시 전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시 전류 I는요, 회로의 그 전압을 갖다가 릴레이 저항, 그 다음에 배선 회로의 저항, 종단 저항, 요 합한 걸로 나눠주고,
여기 감시 전류를 지금 물어본 것이 미리암페어죠. 요 상태로 여러분이 계산하면 암페어가 나오니까 이걸 미리암페어로 해주기 위해서 1000을 해주는 거죠. 즉 1암페어는 1000mA죠. 그래서 감시 전류는 그대로 여러분이 시계다 적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단 저항이 얼마예요? 11kΩ이죠. 그래서 1kΩ은 옴으로 하면은 10의 3승이죠. 즉 1000옴이에요. 그래서 11kΩ은요 10의 3승 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 저항 550옴, 그 다음에 배선 회로의 저항 50옴, 그래서 종단 저항이 옴으로 하면 11 곱하기 10의 3승 옴이죠. 분의 요 회로의 전압 지금 24V죠. 그래서 미리암페어로 하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면 2.07 미리암페어가 바로 감시 전류가 되겠고요. 다음 물음 4번은 동작 전류값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 전류는 회로의 그 전압을 릴레이 저항하고 요 배선 회로의 저항 두 개를 더한 걸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페어로 하기 위해서 1000을 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회로의 전압이 24V고요. 릴레이 저항하고 요 배선 회로의 저항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건에 보면은 요 감지기 동작 시에 배선 저항은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작 전류 값을 계산할 때 요 배선 저항은 제외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릴레이 저항으로만 나눠준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하면은 동작 전류는 43.64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감시 전류하고 요 동작 전류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 문제 4번 넘어가죠. 자, 문제 4번은 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는 답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강목의 장소에 설치하는데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요 다중이용업소의 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에 구획된 그 실에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문의 손잡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냐면 1미터 이내의 부분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대규모 점포, 지하 상가하고 지하 역사는 제외. 그래서 대규모 점포하고 요 영화 상영관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거리 요거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지하 상가, 그 다음에 지하 역사는 보행거리 요 대규모 점포의 절반이에요. 25m 이내마다 3개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하철 탈 때 여러분이 그 지하 그 역사에서 요 휴대용 비상조명 등 많이 보실 거예요. 다음 2번에 설치 높이는 우리 제어밸브하고 같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에 보시면 이렇게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이렇게 3개가 설치되어 있죠, 벽에. 그래서 여기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누구든 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바로 꺼내면 바로 점등이 돼요. 즉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건전지하고 축전식 배터리 용량이죠. 그러면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음은 5번 가죠. 자, 5번은 다음에서 설명한 요 감지기의 그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칭 작동 온도, 일정한 온도에 도달이 되면 감지기가 동작하는 온도가 75도라는 거죠. 작동 방식은 반전 바이메탈식 60V 0.1A, 부착 높이 8m 미만이었는데 요건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세요.
공칭 작동 온도 75도 나오면 무조건 요건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화재 시에 그 실내가 일정 온도가 되면 바로 동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다음 문제 6번 가죠. 자, 3개의 독립된 1층 건물에다가 P형, 요 1급 발신기를 갖다가 설치했죠. 그리고 수신기는 경비실에 설치가 된 거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그 물음 1번은요. 자, 물음 1번은 가에서 아까지의 전선의 최소 가닥수. 물음 다는 P형 1급 수신기는 몇 회로용을 갖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 다는 수신기는 항상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물음 라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무엇을 갖다가 비치해야 하는가 해서 물음이 지금 4가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물음 가번은 요 빈 칸을 갖다가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빈 칸은 이제 구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로선, 그 다음에 회로 공통선, 그 다음에 경종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경종, 표시등, 공통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표시등선, 그 다음에 응답선, 그 다음에 전화선, 그 다음에 기동, 확인 표시등이죠. 그 다음에 총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변동이 안 되는 가닥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경종 표시 공통선은 요거는 변동이 없어요. 무조건 한 가닥이죠. 구역당. 표시등도 마찬가지로 구역당 한 가닥, 한 가닥. 응답선도 마찬가지로. 전화선도 변동이 없죠. 그 다음에 요 펌프, 소화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 요건 다 모두 몇 가닥이에요? 2가닥이죠. 그러면 변동이 없어요. 전화선 하나, 응답선 하나, 표시등 하나, 경종 표시 공통 한 가닥이죠. 그래서 변동되는 가닥수는 요 회로선하고 회로 공통선, 요 경종선만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 가를 한번 보죠. 자, 가를 보면 여기 소화전 하나에다가 발신기 하나 있으니까 경계구역을 하나만 담당하고 요놈은 또 일동만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로는 당연히 경계구역이 하나니까 한 가닥, 회로 공통선 당연히 한 가닥, 경종 일동만 담당하니까 경종 하나죠. 그럼 요 나머지가 요게 몇 가닥이에요? 요거 변동 안 되는 가닥 수가 6가닥이죠. 그러면 요게 총 가닥 수는 총 9가닥이 되는 거죠. 여기는 가는. 다음 나로 가죠. 나는 여기에요. 자, 나는 발신기를 몇 개 담당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경계구역이 5개니까 회로가 5가닥, 회로 공통 하나, 경종선. 요놈은 여기에 있는 선은 몇 동을 담당해요? 여기 1동하고 이쪽으로 2동까지 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1동하고 2동을 갖다 담당하기 때문에 경종은 1동에 있는 경종선, 2동을 담당하는 경종선에서 경종은 2가닥이 되는 거죠. 그럼 가닥수는 고정 6가닥, 여기 8가닥이죠. 그럼 14가닥이 되겠네요. 나는. 그 다음에 다로 가죠. 다는 여기죠. 그래서 다는 경계구역이 발신기가 하나, 둘, 셋, 넷, 5, 6개죠. 그래서 경계구역이 6개니까 회로선 6가닥. 그 다음에 회로 공통선은 아직
회로가 지금 7경계구역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종은 요 나는 요 3동도 경종을 울려야 되겠죠. 요 발신기가 있으니까 3동, 그 다음에 여기 1동, 2동, 3개 동을 담당하니까 경종이 3가닥이죠. 그러면 그 총 가닥수는 여기 10가닥에다가 여기 변하지 않는 거 6가닥에서 총 16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로 가죠. 자, 라는 요 부분이에요. 단지 경계구역 하나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로공통선 하나, 회로선 7가닥, 여기 한 가닥 경계구역이 하나 늘어난 거죠. 회로공통선, 아직 회로선이 7경계구역이니까 회로공통선 하나면 되죠. 경종선 3개동이니까 3개. 그래서 뭐 가닥 수는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17가닥이 되는 거죠. 왜 마루 가죠? 마는 요 부분이에요. 다. 요 마 부분은 이 전체 경계구역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계구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경계구역이죠. 그래서 회로가 9가닥, 회로 공통선은 여기 7경계구역이 넘었죠. 그래서 8경계구역부터는 하나 추가가 되니까 회로 공통선은 2가닥. 그 다음에 경종선 당연히 3개동 담당하니까 3가닥. 그래서 여기 14개니까 여기 20가닥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는 20가닥. 왜 바로 가죠? 그래서 이 바는 바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밑으로 경계구역이 3개 있죠. 그래서 회로는 3가닥, 회로공통 1가닥, 그 다음에 경종선은 요 마는 1동하고 2동을 담당하니까 경종 2가닥. 그래서 총 가닥 수는 여기 변동되지 않는 6가닥, 여기 6가닥에서 총 12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로 가죠. 자, 사는 요 부분이에요. 여기는 2동만 담당하죠. 여기 경계구역이 이제 2개밖에 없는 거죠. 발신기만 2개 있으니까 회로 2가닥, 회로 공통 당연히 1가닥이죠. 자, 경종선은 여기 2동만 담당하니까 1가닥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옥내소화전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동 확인 표시등 요 2가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동 확인이.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 몇 가닥이? 하나, 둘, 셋, 4가닥이죠. 그래서 4, 5, 6, 7, 8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로 가죠. 자, 아는 발신기 그냥 하나만 담당하는 거예요. 기본 7가닥이죠. 회로 하나, 회로 공통 하나, 경종 하나. 그 다음에 요 변하지 않는 거 요 4가닥. 그래서 총 7가닥이 되는 거죠. 여기 소화전이 없기 때문에 펌프 기동 확인 표시 등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전선 가닥수 산출해서 빈 칸을 갖다가 채운 거가 되겠고요. 다음 물음 나번은요. P형 1급 수신기는 몇 회로용을 설치해야 되냐. 지금 회로가 몇 개예요?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즉 여러분이 회로선하고요 같은 말이 경계지구, 그래서 지구선하고 같은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회로라는 것은 지구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 총 몇 개예요? 9개죠. 지구가 9이에요. 자, 지구가 9이라는 것은 회로가 9개라는 거죠. 근데 여기 수신기를 몇 회로용을 설치해야 되냐? 실제 사용 회로에 10%를 여유를 두라는 거죠. 예비 회로를 두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구역이 9이니까 10% 여유니까 1.1이 되겠죠. 그래서 경계구역이 9.9 회로라는 거죠. 그래서 회로는 무조건 절상을 해야 되니까
10회로용 수신기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신기는 여러분이 항상 5회로용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 다음이 여기 또 5구역이 추가돼서 5회로가 추가돼서 10회로. 그래서 5회로 아니면 10회로, 그 다음에 15회로, 20회로, 25회로 이렇게 5회로씩 증가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물음 다는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디에다 설치가 돼야 되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요거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요 관리가 용이한 장소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무엇을 비치해야 해야 하는가 했는데 이게 경계구역 일람도죠. 그래서 이 경계구역 일람도는요 그 건물의 계략적인 층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를 한 층을 두 구역으로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는 가장 먼데 높은 층을 여기가 1구역, 여기가 2구역, 여기가 3구역, 4구역. 또 여기에다가 5층, 우측, 5층 좌측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또 해놔야 되겠죠. 이런 게 바로 경계구역 일람도예요. 그래서 수신기에서 1번에 화재 표시가 떴다 그러면 5층에 우측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경계구역 일람도예요. 다음 7번 가죠. 자,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 중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것에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보수공사에 해당되는 거 3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방서에다가 착공 신고 대상이 소방시설 중에는요, 수신반 있죠. 그 다음에 소화 펌프, 그 다음에 동력 제어반, 요 3가지가 착공 신고 대상인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인해서 작동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소방서에다가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소방서에 착공 신고하는 업체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긴급을 요하는 거죠. 즉 고장이나 파손에 의해서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갖다 적용해서 착공 신고는 대부분 안 하는데 법규에는 착공 신고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음 8번 넘어가죠. 그래서 8번은 요 자탐 설비인데 요 감지기는 지하층, 무창층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그다음에 요 감지기 부착면하고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서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5가지, 다시 말하면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요 감지기 5가지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정부라, 분다, 그 다음에 축, 광복,
그래서 정은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불은 불꽃 감지기, 안은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분은 분포형 감지기, 다는 다신호 방식 감지기, 축은 축적 방식의 감지기, 광은 전식 분리형 감지기, 복은 복합형 감지기에서 총 몇 가지예요? 8가지 중에 여러분이 5가지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세 해설 쪽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요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 설치 장소, 즉 우리 지금 수신기는 대부분 다 축적으로도 할 수 있고 비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전환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셀렉터 스위치가 있어서 이쪽은 비축적, 여기는 축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비축적으로 놓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 올려놓고, 평상시에는 이걸 밑으로 내려서 축적 상태로 놓을 수 있는 거죠. 즉 2가지 겸용이에요. 지금 수신기는 대부분. 아니면 수신기 여러분이 내부를 열면은 이 안에 보면 파란 램프가 있고요, 빨간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램프에 여기 버튼이 있죠. 파란색 버튼에 들어와 있으면 축적이고, 요 빨간색 버튼에 들어와 있으면 요건 비축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버튼을 갖다 눌러서 축적, 비축적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반드시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 설치 장소, 요거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등으로서 그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 또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요 미만인 장소, 그다음에 감지기 부착 면하고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이나 연기 또는 먼지 등에 의해서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 3가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교차 회로 방식 사용하는 그 감지기는 축적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그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그다음에 이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감지기, 그러면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2가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에 9번 가죠. 자, 9번은 전선의 공사 방법 중에서 내화 배선 공사 가로넣기 문제죠. 그래서 요 내화 배선의 요 공사 방법, 그래서 요 내화 배선 공사 방법은요, 금속관, 그 다음에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죠. 그 다음에 또는 어디? 합성 수지관이죠. 합성 수지관에 수납을 해서 뭐로 된 벽이나 바닥, 내화 구조죠.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에다 그 매립을 하는데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해서 여러분이 가로넣기니까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화 배선하고 내열 배선은 배선 자체는 같은 배선인데 공사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 내화 배선에 사용되는 요 전선은요, 뭐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쭉 해서 8가지가 있죠. 내열 배선도 똑같이 배선은 똑같아요. 공사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화 배선은 금속관 또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그 다음에 요 합성 수지관에 수납을 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 깊이로 매설한 거죠. 그 다음에 요 내열 배선은요, 금속관, 금속재 가요전선관, 그 다음에 금속 덕트 또는 케이블 공사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내열 배선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다음에 그 표는 설비별로 사용될 수 있는 요 비상전원의 종류를 나타낸 건데, 해당하는 그 비상전원을 찾아서 점을 찍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옥내소화전, 물분무, CO2, 하로겐, 비상조명 등 재연, 연결, 송수관 설비는 요거는 자가 발전 설비하고 축전지 설비 요 두 개가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 전기 저장 장치도 들어가요. 전기 저장 장치.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포수화 설비. 요거는 비상전원 설비까지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전기 저장 장치 들어가죠. 그래서 자탐 설비, 비상경보 설비, 유도등, 비상방송 설비는 요놈은 축전지 설비만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비상 콘센트 설비는 부하의 용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은 요 자가 발전 설비하고 비상전원 수선 설비 요 두 가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에 비상전원이 나오는데, 여기 그 전기 저장 장치 요 놈을 보면은 요 간이 스프링만 안 들어가죠. 요 놈은 비상전원 수선 설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가요. 그 유도등 설비도 요 전기 저장 장치가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도 마찬가지로 전기 저장 장치가 안 들어가요. 자, 11번은 재연창, 즉 배연창 설비인데, 다음 표를 갖다가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조건에 보면 이 솔레노이드 방식이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방식일 경우에는 기본이 기동하고, 그 다음에 기동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통선, 요 세 가닥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1번은 여기 발신기에서 두 가닥이 가는 거죠. 두 가닥이 가서 다시 요 발신기로 와서 여기 종단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다 지구가 두 가닥, 그 다음에 지구 공통선, 요놈이 두 가닥에서 네 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2번은 발신기 하나만 담당하니까 기본 7가닥, 지구선, 그 다음에 그 경종선, 지구 공통선, 전화선, 응답선, 표시 등 경종, 표시, 공통. 그래서 기본 7가닥이죠. 그 다음에 3번 가죠. 자, 요 3번은 요 전동 구동 장치 솔레노이드 방식 하나만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한 기동하고 기동 확인 공통만 들어가죠. 그래서 기동 하나, 그 다음에 기동 확인 한 가닥, 그 다음에 공통선 한 가닥에서 세 가닥이죠, 기본. 그 다음에 요 4번은 요 전동 구동 장치 두 개를 담당해요. 그럼 요 기동은 각각 한다고 그랬어요. 솔레노이드 방식은 기동이 두 개. 기동 확인은 솔레노이드 방식이든 뭐 모터 방식이든 다 각각 하죠. 그래서 기동 확인 두 개. 두 가닥, 공통선 한 가닥에서 여기 5가닥 들어가죠. 그 다음에 5번은 요 수동 조작 함에서 전동, 구동 장치 하나 담당이죠. 그래서 기본, 기동 확인, 그 다음에 공통. 그래서 세 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해설 쪽에 요 모터 방식 서로 교환해가지고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은 모터 방식이나 솔레노이드 방식이나 같죠. 그 다음에 요 3번은 요 모터 방식이기 때문에 요 전동 구동 장치 하나 담당하죠. 그러면 요 기본 전원 플러스하고 전원 마이너스, 그다음에 기동 들어가고요. 항상 복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기동 확인,
그래서 총 5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요 4번은 요거 2개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담당하면 당연히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여기는 한꺼번에 구동이 되기 때문에 기동은 여기 4번은 1가닥이 들어가죠. 복구 1가닥, 기동 확인만 2가닥 들어가니까 기동 확인만 하나 추가가 돼서 6가닥이 되죠. 또 이 5번선은 여기 전원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요 AC 전원 있죠. 교류 전원 2가닥이 추가가 돼서 요 5번은 8가닥이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어떤 수험서에 보면은 여기 교류 전원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수신기를 통해서 요 AC 전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요 교류 전원 2가닥 요게 추가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6번은 수동 조작 함에서 전동 구동 장치까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그 다음에 복구하고 정지선, 그래서 5가닥이라는 거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다음 도면과 같이 요 경계구역으로 구획된 건물에다가 요 자탐 설비했는데 감지기 그 개수를 갖다가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가가 바로 감지기 개수 계산하는 거고, 물음나는 도면에다가 요 감지기를 갖다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 기준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차동식 요거보다는 우선 부착 높이가 4m 미만, 그 다음에 4m 이상, 8m 미만. 그래서 하나는 내화 구조가 되겠고요. 하나는 비내화, 기타 구조죠. 4m 이상 8m 미만도 하나는 내화 구조, 다른 하나는 기타 구조가 되죠. 그래서 요 스포트형의 요소 차동식하고 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죠. 요 놈은 1종하고 요 2종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정원식 스포트형은 특종, 그 다음에 1종, 2종, 이렇게 그 3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암기하는 것은 9, 5, 45, 30. 2종은 7, 4, 35, 25죠. 정원식 스포트형 특종은 2종하고 같아요. 7, 4, 35, 25죠. 1종은 6, 3, 3, 15가 되죠. 2종은 20, 15. 4m 이상 8m 미만은 설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요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 기준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연기 감지기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가 4m 미만, 그 다음에 4m 이상 20m 미만이죠. 요거는 1종하고 2종은 같아요. 1, 2종, 그 다음에 3종이죠. 그래서 4m 미만일 때 요 1, 2종은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하나, 3종은 50제곱미터마다 하나, 4m 이상 20m 미만은 75제곱미터마다 한 개, 3종은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가구역은 뭐예요? 설치 높이가 3.5m고 연기 감지기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 설치하는데 2종을 설치해요. 그 다음에 3.5m니까 4m 미만이니까 기준 면적이 이게 150제곱이죠. 즉 바닥 면적을
150제곱미터로 나누어서 감지기 개수 산출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가구역은 연기감지기 2종이니까 바닥 면적이 20, 가로 22, 세로 10m죠. 그래서 15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1.46에서 감지기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구역, 연기감지기죠. 3.5m니까 4m 미만에 해당이 되고, 지금 2종 감지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150제곱미터마다 하나죠. 그래서 바닥 면적 30 곱하기 20에서 600제곱 나누기 150 하면은 바로 그 연기 감지기는 4개가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구역은 연기 감지기 2종 설치하고 설치 높이가 4.5m예요. 그러면 4m 이상 20m 미만에 해당이 되니까 기준 면적이 75제곱이 되죠. 그래서 바닥 면적을 75제곱으로 나누면 7.2 해서 무조건 절상이니까 소요 개수가 8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구역은 이 정원식 스포트형 1종을 설치하죠. 지금 무슨 건물이에요? 내화 구조죠. 건물이. 그래서 설치 높이는 3.8m니까 4m 미만에 해당이 되고, 정원식 스포트형 요 1종을 설치하는 거죠. 내화 구조죠. 또 쭉 만나보면 여기 6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을 60제곱으로 나누면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구역이죠. 마구역. 마구역은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고 부착 높이가 5m예요. 그래서 5m면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차동식 스포트형 요 2종을 설치하는 거죠. 4m 이상 8m 미만, 그다음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그리고 내화 구조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보면은 35제곱미터당 1개죠. 그래서 바닥 면적 20 곱하기 10제곱, 그래서 이걸 35제곱으로 나눠주면 5.7 하나니까 감지기 소요 개수는 6개가 되는 거죠. 근데 무릎 나는 도면에다가 감지기를 갖다 배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구역에는 연기 감지기가 2개가 소요가 되니까 연기 감지기 도시기호 2개 설치해 놓고 선 연결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번은 연기 감지기 4개 설치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연기 감지기 8개죠. 라는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니까 도시기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3개. 그 다음에 마는 차동식 스포트형 6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도면에다가 감지기를 갖다 표시해 주는데, 만약에 연기 감지기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대로 했다. 뭐 틀린 거는 아닌데요. 지금 이쪽 가로가 지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여러분이 그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거죠. 마찬가지 이쪽 라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즉 긴 방향으로 여러분이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그 좋은 방법이죠. 다음은 그 13번 넘어가죠. 자, 13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그 평면도죠. 평면도인데 조건을 참조해서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 조건은 층고가 3.5m죠. 반자는 없는 조건, 발신기하고 수신기는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배선은 할증은, 즉 여유를 둔다는 거죠. 10%의 여유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배관은 몇 프로의 여유를 두냐면 할증이 5%니까 배선은 10%, 배관은 5%의 여유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빈칸을 갖다 지금 채워야 되는데, 자, 보시면 요 전선관이죠, 요건 전선관. 전선관은 그냥 한 개씩 필요한 거죠. 그 길이만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감지기하고 요 감지기 간에 몇 미터에 지금 62미터죠. 그 다음에 요 감지기하고 발신기 간의 그 길이는 10.3m라는 거예요. 근데 할증, 전선관은 몇 프로 할증이라고 그랬어요? 5%죠. 그러니까 62m하고 10.3m 더한 거에 5%니까 0.05를 곱해서 요 3.62m가 추가로 예비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총 필요한 전선관은 75.92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전선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전선을 보면 감지기하고 감지기관이죠. 그래서 감지기와 감지기관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발신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첫 감지기 연결하고 이렇게 두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닥이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두르고 다시 두 가닥이 발신기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가닥 수는요, 여기 다 루프 방식이니까 다 두 가닥이에요. 여기 두 가닥, 여기 뭐 당연히 감지기 없으니까 두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와 요 감지기간 이 길이는 몇 미터예요? 62m죠. 여러분이 계산을 안 해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표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감지기하고 발신기간, 요 감지기하고 요 발신기간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여기 보시면 감지기하고 발신기간의 길이 10.3m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 감지기하고 요 감지기간의 가닥 수를 보면 몇 가닥이 필요해요? 전체 두 가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 62m에 두 배가 필요한 거죠. 요거 계산하면 124m가 필요한 거죠. 감지기하고 감지기간. 그 다음에 요 감지기하고 요 발신기간, 여기는 몇 가닥이에요? 여기서 두 가닥이 갔다가 두 가닥이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여긴 네 가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긴 곱하기 4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건 그 42.2m가 되죠. 41.2. 그 다음에 이 전선은 10% 할증이니까 124m 더하기 41.2m가 감지기 간의, 감지기하고 감지기 사이, 감지기하고 요 발신기 사이에 총 필요한 전선의 길이죠. 요거에 10%가 필요한 거예요. 여유가 되는 거예요. 10%니까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1을 여러분이 곱하시면 16.52m죠. 그러면 여기 필요한 총 전선의 수량은 124m 더하기 41.2m 플러스 16.52m.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181.72m죠. 그 다음에 전선관에 대한 거 22호 전선관을 지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밑에 발신기하고 수신기 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전선의 그 길이가 나와 있죠. 근데 발신기하고 요 수신기 간에 여기 몇 가닥이에요? 7가닥이죠. 7가닥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몇 미터냐면 14.6m예요. 몇 가닥이에요? 7가닥이니까 곱하기 7을 해준 거죠, 전선.
그러면 전선관은 하나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발신기하고 수신기간은 14.6m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할증은 14.6m에다가 전선관은 5% 할증이니까 0.05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선관 할증은 0.73이죠. 그래서 수량은 전선관은 14.6m하고 0.73 요거 계산하면 15.33이죠. 요 가로놓기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요 입체도를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요 발신기하고 요 수신기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1.2m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층고가 지금 몇 미터예요? 3.5m라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는 3.5에서 요 높이 1.2m를 빼주면 이게 2.3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올라와 가지고 4m가 옮겼죠. 이렇게 4m가. 그 다음 발신기까지 이게 6m죠. 여기서 6m가 간 거죠. 6m가 갔으면 수신기는 밑으로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야 되죠. 2.3m가. 그다음에 발신기에서 첫 감지기까지 입체도 2.3m 다시 올라와야 되죠. 천장을 따라서 몇 미터를 갔어요? 6m를 간 거죠. 여기 6m를 옮기고 다시 이쪽으로 2m가 옮겨진 거죠. 이쪽으로 2m. 그래서 요 길이를 갖다 더하면은 요게 10.3m가 나오는 거고 요 길이 전체 더하면 14.6m가 나오는 거죠. 요 전체 길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입체도 보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